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지하철 2호선역에서 근무 중인 공익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막차를 보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의자에 앉아서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투철한 사명감에 그 여자에게로 다가가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었으니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네 하고 대답만 하고 계속 앉아서 미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다리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다음 첫차가 올 때까지 안 나갈 것 같았죠. 빨리 보내고 쉬고 싶은데 이 여자 때문에 내 피 같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젠틀하게 나가주셔야 한다고 안내했죠. 근데 이 여자는 알았다고요. 나갈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싹퉁머리 없게 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화를 다시 한번 참고서 손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걸 확인해야 하니까 밖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안내를 했죠. 그제서야 미적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치마를 입었는데 괜히 올려다 보면 성추행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아서 눈을 바닥에 깔고 따라 올라갔죠. 근데 그 여자가 개찰구에 핸드폰을 대는데 승차 처리가 안 된 카드입니다 라고 기괴한 내음이 나오고 옆에 유모차 지나다니는 미는 문을 그냥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돈도 안 내고 지하철을 타려다가 들킬까봐 늦게 나가려고 했구나 라고 눈치를 채고 불러 세웠습니다. 손님, 정상적으로 금액 지불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대보시겠어요? 라고 친절하게 말하며 속으론 부정승차 벌금 내게 할 생각이 깊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자가 핸드폰을 개찰구에 올려놨더니 기계음으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손님, 부정승차 하셨으니 벌금 징수를 위해 영무실로 동행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버스 막차를 타야 하는데 나 때문에 못하면 책임질 거냐며 적반하장을 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 버스도 부정승차 하시려고요? 버스 놓쳐서 택시를 타시고 발생된 요금에 대해선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말던 알아서 하시고 부정승차 하신 금액의 30배를 지불하셔야 하니 일단 영무실로 동행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싫은데요? 라며 쿨하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영무실로 들어가는 직원을 불러서 부정승차 잡았다고 오라고 불렀고 그제서야 어물쩍거리더니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봐줄 리가 있나? 절대 안 봐주지. 근데 수중엔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여서 신분증하고 핸드폰 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보니 21살이었더라고요. 현장에서 냈으면 4만원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안 내고 나중에 내면 10만원 내야 됩니다. 엄청 꼬숩더라고요. 그리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걸어가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저녁 7시 예능을 보면서 웃고 있는 저에게 와이프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해서 소화도 시킬 겸 쓰레기랑 분리수거함을 들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리수거장 안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파란색 비닐봉지를 들고 쭈뼛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걸 못 보고 종이 분리수거하는 큰 마대자루 안에다가 던지고 저를 보더니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어린애가 뭘 알겠어 하면서 저는 제가 가져간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시더군요. 종이 분리수거 마대 안에 파란색 비닐봉지를 보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람 많다고 혹시 누군지 봤냐고 하시길래 봤다고 말하고 인상착의를 말해주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능이 끝날 때쯤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인상착의를 듣고 꼬맹이 집으로 쓰레기 봉지를 들고 찾아갔는데 그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을 자르겠다고 했다고, 우리 아이 집에만 있었는데 누가 그러냐고 욕을 했다고 하시면서 혹시 잠깐 내려와서 아이 얼굴 한번 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그래서 경비실로 내려갔는데 아주머니는 엄청 화가 났고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떨구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옆에 있는 아이가 아까 쓰레기를 버린 아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죠. 저 아이가 버린 게 맞다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쌍욕을 시전하시더라고요. 눈깔이 삐었냐는 둥. 그래서 아이한테 너 아까 아저씨 보지 않았어? 이러니까 엄마 눈치 보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만약 쓰레기 봉지 아주머니 집에서 나온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빠지면 내 전재산 털어서 당신 입에 똥을 쳐넣지. 일단 흥분한 아주머니를 진정시키고 그럼 아줌마네 쓰레기가 아니면 아줌마가 치킨 쏘고 아니면 제가 쏠게요. 어때요? 하니까 또 쌍욕을. 관리사무소 가서 CCTV 확인하자고 가서 보기 전에 쓰레기 불법 투기 벌금 100만원인 거 알고 계시냐고 확인해서 아줌마 딸 맞으면 바로 신고한다고 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CCTV 확인하니까 딸 얼굴 선명히 보이고 입은 옷도 똑같고 파란색 쓰레기 봉지 보이고 내가 경찰서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까 총각 미안해 애라서 몰랐나봐. 나는 경비 아저씨한테 사과하면 끝내준다고 했는데 끝까지 경비 아저씨한테는 사과 안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CCTV 증거로 경찰에 무단투기 신고를 했죠.
신고하니까 애는 울고 엄마는 끝까지 우기고 그렇게 대충 신고 접수 마무리되고 집에 가려니까 경비 아저씨가 캔커피 하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 무개념 아줌마는 자식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벌금도 내겠죠. 나름 통쾌하네. 10시부터 8시 야간 편의점 알바인데 3시쯤에 술 만취한 상태인 사람이 한 명 오더니 돈 툭툭 던져주고 헛소리 계속 하길래 기분이 나빴었거든. 여기 편의점이 주변에 오피스텔, 모텔이 많아서 새벽에도 손님이 많은데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악악 소리 지르고 문 앞에서 맞고 서 있고 바닥에 침 뱉고 피니쉬로 문 앞에서 노상방뇨까지 하더라. 멘탈 나가서 음료수 사러 다시 들어온 그 사람한테 마지막 알바 날이라서 생긴 깡으로 물건 안 팔 테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했다. 그 사람이 좀 빡쳐서 내가 그쪽한테 피해준 게 있느냐? 왜 물건을 안 팔아? 이런 헛소리 하면서 한 3분 동안 카운터 앞에서 멀뚱멀뚱 내 얼굴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나도 더는 못 참겠어서 계속 안 가시면 경찰에 전화하겠다 했더니 자기는 끝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불러보래. 바로 112 신고하고 경찰분들 3분도 안 걸려서 와주시더라. 새벽 3시에. 도착한 경찰분들한테 자초지종 말씀드리니 경찰분들이 나랑 그놈 얘기 다 들어보시고 그 와중에 그놈 경찰분한테 욕하고 반말하고 지나가는 다른 손님한테 뭘 꼬라보냐고 욕하더라. 어떻게 해결해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셔서 그냥 저분 집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게 하시더라. 나이 한 30쯤 돼 보이던데 그 나이에 술 만취해서 행패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고 아버지가 데리고 집 가면 아침에 술 깨고 무슨 기분일까? 아무튼 마지막 날이라 이런 용기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경찰분들이 대처 진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혼자 킥킥대면서 알바했던 것 같다. 이사를 하고 나서 애들 유치원을 안 옮겼는데 애들이 1시간가량 돌아서 다니더니 멀미난다고 안 다닌다고 하더군요. 첫째는 곧 초등학생이지만 둘째는 아직 유치원생이라서 둘째 유치원을 옮기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아줌마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내가 아는 사람도 그 부근 유치원에 자기 아들 보내는데 마침 둘째가 그 집 아이랑 나이도 동갑이니까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사람이 아내에게 카톡 초대를 하였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아줌마들 7명이 있더래요. 2월 12일 아줌마들이 친하게 지내자고 커피나 한잔하자며 자리를 잡았고 아내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내 포함 5명이 나왔는데 아내는 처음이고 나머지 4명이 다들 친한 것 같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아내가 오자마자 위아래 스캔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중 한 명이 아내 가방을 보면서 어디 거냐고 묻고 당시 아내는 인터넷에서 파는 싸구려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이런 가방 말고 좋은 거 써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가방을 샀는데 얼마를 줬다느니 다른 아줌마들도 각자 자기 가방 자랑. 그러다 갑자기 입고 온 옷 얘기를 하면서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건데 어쩌고 저쩌고 암튼 속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저냥 대화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커피숍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아줌마들 4명이 모닝을 타고 바로 옆에 벤츠 S클래스가 있는데 그 차에 아내가 타니 다들 쳐다보더랍니다. 아내 차에 타서 창문 내리고 아줌마들 향해서 구정 잘 보내시고 다들 3월에 봐요 하고 상큼하게 웃어주고 왔다는군요. 그 후로 며칠이 안 지났지만 카톡방이 조용하다네요. 아마 아내 몰래 다른 방을 만들었을지도. 그러거나 말거나 통쾌하더군요. 참고로 아내 엄청 부잣집 딸내미입니다. 20살 때부터 백화점에서 옷 사 입었고 가방도 대학생 때부터 명품만 들고 다녔다는군요. 결혼하고 좋은 옷과 좋은 가방 다 해봤는데 별로 필요 없고 나중에 우리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좋은 가방과 좋은 옷 입으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본인도 흡연자지만 절대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꼴을 못 봐요.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어른이건 학생이건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고 다녔는데 평범한 키에 등치도 좀 있고 또래 중에 누구냐고 물어보면 자랑은 아니지만 대부분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담배는 기호식품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 피우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군대 갔던 사이 요상한 꼬맹이들이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 꼬맹이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집에 오니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달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문틈으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꼬맹이들한테 학생이 담배를 이런 데서 피우면 쓰나 남들한테 피해주면 못 써요 라고 친절히 존댓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이 꼬맹이들 4-5명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아버지한테 침을 뱉더니 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말을 듣자마자 빡이 확 돌아서 아는 동생에게 바로 전화했죠. 인상착의 말하고 끊고 나서 한 20분 정도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걔들 서울중학교 2학년 일진 애들 같아요. 그런데 전화 끊고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한동안 일하느라 못 찾다가 당시 여자친구와 통화하려고 주차장에서 통화하는데 웬 조그만한 꼬마애들 5명이 아파트로 쪼르륵 들어가더니
우리 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용히 올라가서 니들이냐? 우리 아버지한테 침뱉은 새끼들? 그랬더니 한 놈은 도망가고 다른 4명은 날 둘러싸더니 또 욕을 하기 시작했죠. 지난번엔 영감탱이가 와서 지랄하더니 이번엔 웬 돼지 같은 새끼가 지랄이네. 그 말 듣자마자 빡쳐서 그 중에 제일 덩치 커다란 놈 목을 잡고 죽방을 사정없이 때렸죠. 그 꼬맹이들은 처음에는 날 때리더니 지 친구 죽겠는지 잘못했어요. 좀 놔주세요. 알고 보니 맞은 녀석이 우리 아파트 사는 녀석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녀석 데리고 걔네 집으로 갔는데 걔네 어머니는 날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걔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 후에 동네 파출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친구들이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했다. 폭력을 쓴 것은 사과드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제가 다 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니라고 앞으로도 우리 진영이 잘 부탁한다고 연신 부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꼬맹이들이 어른들도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화나면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은 알고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야간 일을 마치고 새벽 3시 퇴근길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흐름 방해 안 될 정도로 정속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전에 사고 한 번 난 뒤로 습관이 바뀌었죠. 야간 늦은 시간엔 평소보다 10km 정도만 더 속도 내고 안전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가려던 길은 사거리 교차로, 제가 진입하는 방향은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제가 딱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했습니다. 근데 뒤따라오던 스포츠카 차량이 태양의 눈, 코, 입 노래를 오디오 제일 크게 하고 틀어놓고 창문 열고 클락션 엄청 울리고 하이빔을 엄청 켜는 겁니다. 신호 무시 사고 다발 지역이라서 무시하고 신호를 기다리는데 차를 박을랑 말랑하고 완전 양아치 마냥 절 위협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친구가 선물해준 문신 토시가 생각났습니다. 잘 포장된 문신 토시를 착용하고 나니 어느새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는 길은 저와 양아치 둘만 신호 대기하고 다른 차가 안 올 듯 싶어서 일단 차분하게 담배 하나 불을 붙이고 창문을 끝까지 내리고 팔을 창문 밖에 탁 꺼내고 쟤를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 떨어졌는데 안 가고 있으니 양아치의 스포츠카는 노랫소리가 급히 줄어들고 클락션이 침묵을 하더니 눈이 부시던 하이빔이 전체 소등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 인상은 선한 편이지만 인상을 쓰면 아주 제대로 구겨집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집도 불어서 꽤 몸 좋아 보이고 몸에 붙는 운동복 입었고 문신까지 있으니 제가 봐도 와 할 정도로요. 스포츠카가 침묵하고 있을 때 뒤에 차가 오면 바로 빼주자 생각에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인상을 쭈그리고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천천히 가서 아이 컨택을 하니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있더라고요. 운전자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꾸벅꾸벅 불쌍한 표정으로 사과하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냥 쳐다보다가 운전석 백미러 앞에서 뒷차 오나 안 오나 보며 담배 하나 끝까지 피고 조용히 차에 타서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내내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이템 하나씩 구매하세요. 아주 버릇 고치는 데는 효과적인 듯해요.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평화로운 도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2였던 나는 3학년 선배들의 졸업식 날이 다가오자 부반장으로서 나오기 귀찮은 졸업식에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래서 뭐 뻔한 절차 밟고 졸업식 끝마치고 난 꽃다발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근데 갑자기 학교 정문 앞을 향해 걷던 내 앞으로 3학년 일진이 스쳐 뛰어가고 그 뒤를 내가 아는 몇 안 되는 선배 중 하나인 형이 쫓아가는 걸 목격한다. 둘은 정문을 통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후문 쪽으로 멀어져 갔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장난이거니 하겠지만 난 아는 형이 뛰어갈 때 그 형 손에 목검이 들려있는 걸 똑똑히 봤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 형의 뜀박질은 장난의 뜀박질이 아닌 정말로 야수의 뜀박질이었다. 여기까진 그 당시 내가 목격했던 장면이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일의 신상은 이랬다. 일단 내가 아는 형을 A라고 쓰고 그 3학년 일진은 B라고 쓸게. A는 원래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내성적인 성격이라 화를 막 내질 못하는 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진인 B의 타겟이 된다. 그래서 1년 내내 괴롭힘 받으면서 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한다. 막 자살할까 생각도 해보고 별걸 다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 공부에 올인했다고 한다. 근데 진짜 참다가 빡치는 경우가 생긴 거야. B가 A형 부모 욕을 정말 면전에 대놓고 심하게 퍼부은 거지. 그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 공부에 차질이 생길까봐 정말로 참아줬다고 해. 진짜 그 형은 참고 나서 졸업식 날 한마디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수능 쳤다고 해. 결과는 일단 노력한 만큼 잘 나와서 A형은 대학을 이름 있는 곳에 가긴 했어. 그리고 기다리던 졸업식이 온 거야. 졸업식 절차를 다 밟고 애들끼리 인사하며 헤어지는 순간
A형이 B 귀에다가 대고 네 앞으로 나가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는 네 놈 진짜 집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아. 라고 했다. 그때 B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고 A형은 뒤도 안 보는 정문 앞에 있는 아버지의 차에 탑승했다고 한다. 근데 B 이놈이 짱또를 주워다가 출발하던 A형 아버지 차 뒷문 쪽에 던진 거야. 뒷문 유리는 개박살나고 뒷문이 많이 찌그러졌어. A형 아버지는 놀라서 차를 세우고 A형은 정문 쪽에서 B를 발견하고는 진짜 폭발했어. 그래서 저 새끼를 조질 도구를 차 안에서 찾는데 A형이 검도 도장을 다녀서 차에는 검도용품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목검이었던 거야. A형이 바로 주워들고 차에서 내려서 B를 향해 돌격했지. 그래서 B는 놀라서 튄 거고 진짜 둘이서 10분 동안 달렸다고 해. 튀는 도중에 B는 전화기 꺼내들고 SOS 치고 A형은 정말 미친놈처럼 쫓아가기만 했어. B의 유일한 회피술인 SOS는 쓸 데가 없었어. 결국 가다가 횡단보도 앞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잡혔다고 해. B가 반항을 하긴 했는데 A형이 목검 가지고 한 5대를 온 힘을 다해 내려쳤대. 그래서 B 몸에 팔, 다리에 금이 간 거야. 그래서 B가 경찰서 가서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짜내서 질질 짰다고 해. 그래서 A형을 포함한 그 형 가족들이 전부 경찰서에 왔는데 오자마자 B놈 엄마가 A형 얼굴을 싸대기를 올려붙이는데 A형은 억울했다고 해.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A형의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 학교 정문 CCTV 동영상 확인해달라고. A형 아버지는 그 난리통에 침착하게 CCTV 있나 확인하셨다고 해. 확인 결과 B가 일단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됐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폭행을 정당화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의기양양해진 B 가족이 막 이겼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고 해. A형 아버지 차 뒷문이 완전히 개박살났다는 점과 A형 아버지가 좀 돈이 있으셔서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상위급 모델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셔. 매우 많이 비싼 가격의 차였던 거야. 근데 마침 졸업식 날 타고 간 차가 그 차야. 그래서 B네 가족은 합의 보자고 하고 A형네는 보긴 하는데 차 뒷문 수리비 일부 청구한다고 했대. 근데 그 일부가 70% 정도, 30%는 뭐 합의한 셈 치고 빼줬어. 그래서 B는 정말 경찰들이 말려야 할 정도로 서해서 그놈 아버지에게 처맞았다고 해. 서울에 있는 현재 27살에 모기업에서 개처럼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야. 오랜만에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동호회에서 만났다는 어느 여성분이랑 같이 오더라. 참으로 어여쁜 듯 보였으나 성질머리가 고와 보이진 않았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와 과거 함께해왔던 또라이진 얘기나 가볍게 드립하며 놀다 가고 싶었던 나는 솔직히 자리가 좀 불편해졌으나 매너상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줬어. 여자의 설명을 듣자 하니 남녀 평등을 가장한 여성 우월주의를 앞세워 남성들을 거세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뿌리 이모여대 졸업반이었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되지. 나는 최대한 열의를 다해 매너를 폭발시켰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본인이 아는 누나와도 선후배 관계고 나름 분위기가 화기애애지자 우리는 간단히 맥주를 한잔하기로 했어. 난 대리비 나올 테니까 자기가 산다는 친구의 제안에 매우 기뻐 당연히 참석. 그 여자도 어차피 저녁 약속 없다며 동참. 우리는 맥주집으로 이동했어. 한창 잘 먹던 중에 2000통이 세 번째 리필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고학력 이화여대께서 내 학력을 물어봤어. 지방대 디자인대 출신인 나는 그래도 당당히 나름 자랑스러운 학사 정보를 열람해줬어. 그러자 그 여자 얼굴 개똥 보는 표정으로 돌변하고 내가 살짝 기분 나빴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참고 넘어갔어. 근데 사람이 참아주는데 계속 내 인내심을 쿡쿡 쑤시는 거야. 그 학교 나와서 그 회사 어떻게 들어갔냐? 학연 없어서 사회생활 힘들겠다. 왜 편입안 했냐? 서울 일반 4년제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살기 힘들겠다. 등등. 내 점점 심기가 불편해졌어.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친구 녀석이 중재를 시작했지만 그놈도 Y대 출신. 아 왠지 모르게 그놈도 얄밉더라. 결국 2차 감자탕집에서 그 여자가 오빠는 학력 때문에 발목 잡히겠네요 라는 말에 드디어 뚜껑이 열렸어. 야 너 영문과라 그랬지? 네 4학년이요. 너 나랑 영어로 대화해보자. 에? 나 9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어. 그동안 이태원 놀러가거나 미드 볼 때나 사용하던 랭귀지 포텐셜 풀 개방했어. 그때 꽤 취했는데 어떻게 그리 말을 잘했는지 아직도 의문이야. 주제는 프리. 그냥 이거저거 그냥 막 다 뱉었어. 그 여자 really? I see. 드립 남발하다가 뭐 하다가 침묵. 야, 너 영문과라며. 대한민국 최고 명문여대에서 4년 공부하고도 영어 한마디를 못하면 어떡해. 그 학교는 리액션만 가르치니? 안타깝다 정말 라고 말하니 여자 얼굴 잘 익은 자두로 변했어. 친구랑 나랑 술 퍼마시는 거 맞춘다고 퍼먹어대던 여자 집에 가다 넘어져서 무릎 다 까지고 겨우겨우 택시에 쑤셔 넣어서 보냈어. 다음날 아침에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오빠한테 연락해 하고 문자 보냈더니 답 없어. 자존심 많이 상했겠지? 오늘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 앉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폰 X가 우두커니 있더군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제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군요. 10분간 관찰한 결과 주인은 폰을 두고 내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던 찰나에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저기요, 그거 제 핸드폰이거든요? 아, 제가 모르고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요. 네, 저도 지금 봤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대역에 있는데 지금 어디세요? 전 종로인데요. 아, 폰 좀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광화문역으로 오세요. 저도 출근길이니 아니면 경찰서에 맡겨드릴까요? 아, 제가 정말 바빠서 그러는데 중간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살해할게요. 곤란한데요. 저도 8시 50분까진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서에 맡길게요. 나중에 찾아가세요. 아, 안 돼요. 제가 정말 급히 폰을 써야 돼서 한 정거장만이라도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고민했죠. 당시 이미 시간이 8시 35분을 넘었기 때문에 한 정거장 돌아갔다 오면 출근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수락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늦어도 10분 뒤까지 서대문역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폰 잃어버린 학생 처지를 생각해서 한 발 양보하고 서대문역으로 반대편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역에 도착했죠. 시간은 8시 45분.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온다는 학생은 안 오고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학생이 폰이 없으니 사정이 생겨도 연락을 못 주나 보다 생각하고 회사 동기한테 전화를 걸어 5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8시 50분경에 전화가 삐리리 오더군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네? 제가요, 진짜 너무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오신 김에 세정거장만 더 오셔서 이대역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폰 찾아주는 사람한테 고마워는 못할 망정 그게 말이나 되는 부탁입니까? 살해 필요 없으니 가는 길에 파출소에 맡겨놓을게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발요. 어차피 지금 돌아가도 지각은 면치 못하겠다. 살해금이나 3만원 정도 받아와야겠다는 생각에 학생 사정도 있고 해서 딱 3만원 혹은 주는 대로만 받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착한 마음에 이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대역 개찰구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저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폰만 주고 살해금이나 받아서 오려고 했는데 또 전화와서는 밖으로 나와달랍니다. 자기가 무슨 카페 앞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자기도 뛰어가고 있다고. 에라이. 어차피 망친 아침 저도 담배나 한 대 피려고 나왔습니다. 한참 안 오더니 9시 20분 다 돼서 나타나더군요. 아, 저기 정말 죄송해요. 폰 가져오셨죠? 네, 가져왔어요. 근데 부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늦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전혀 바빠 보이지도 않고 카페 계단에서 내려온 꼴을 봐서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며 수다 떨다가 내려온 듯한 냄새였거든요.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폰은요? 바로 자기 폰부터 찾더군요. 돌려줬습니다. 바로 가방에 넣더군요. 그리고 저도 바로 내뱉었죠. 약속한 살해금 주셔야죠. 아, 네, 드려야죠. 잠시만요. 지갑을 위에 두고 왔어요. 급한 팀플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학생은 카페로 올라갔고 담배를 피며 5분을 기다려도 1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가방은 들고 있는데 지갑을 위에 두고 왔다는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죠. 열받아서 카페로 들어가니까 카페에 뒷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학생은 이미 튀어서 보이지도 않고. 와, 진짜 승질 뻗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군요. 카톡 보니까 이화여대 사범대 다니던데 나중에 학생들 가르치겠다는 여자 수준이 이렇다니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튼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전에 그 여자 폰으로 제 폰에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확보해둔 게 생각났습니다. 요새 먹튀글이 많아서 나름 대비를 했죠. 뭐 돈 달라 이런 구체한 얘기보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폰을 꺼냈는데 좀 그립감이 다른 겁니다. 홈 버튼을 누르니까 평소와 달리 화사한 패널로 펼쳐지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생소한 잠금화면.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준생 때 구입한 아이폰 8은 온데간데 없고 개통한 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됐다는 새삥 아이폰 X가 제 손에 들려있더군요. 담배 필 때 라이터 꺼내다가 폰을 둔 위치를 착각했고 열받은 상태에서 폰 주면서 싫은 소리 할 때 제 폰을 줬던 모양입니다. 또 폰 받자마자 튀려고 마음먹었던 그 여자는 아이폰이라는 것만 대충 확인하고 급하게 자기 가방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거인지 모른 채 챙긴 거죠. 여튼 회사로 들어와서 입사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각이란 걸 했습니다. 정확히 2시간 전 10시에 그 여자 아이폰으로 제 번호가 뜨더군요. 받았죠. 쪽팔린 줄은 아는지 본인도 아니고 친구 시켜서 전화했더군요.
여기요. 제가 잘은 모르고요. 친구 부탁으로 전화드렸는데 폰이 바뀌었다 그러던데요? 여보세요. 친구 보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시고 제 폰 요금 나가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 끊은 다음에 통신사에 전화 걸어서 제 폰 분실 신고했습니다. 이용 못하게. 어차피 전 이제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손해볼 건 없는 상황이 된지라. 그리고 묘안이 떠오르더군요. 저희 회사 해외 지사랑 출장소가 여럿 있는데 업무상 연락을 자주 합니다. 인연 땡대봐라. 사람이 열받으니까 유치해지더군요. 지성인다운 행동은 아니지만 질렀습니다. 동기한테 물어봐서 해외 전화 뭐가 제일 비싸냐니까 001로 하는 게 비싸다고 해서 시원하게 두바이랑 중국 호주로 전화 쐈습니다. 근데 업무 전화는 길게 대화할 내용이 없어서 아직 대학생이자 영국으로 어학연수 중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런던은 새벽 2시라더군요. 친구가 왜 이 시간에 전화하냐고 지랄하길래 영국 폭동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대충 구락가고 사실 어떤 미친년 전화인데 수화기 켜놓고 자라고 했습니다. 한 30분 넘게 국제통합이 나갔겠죠. 그래봤자 얼마겠냐만 끊고 나니 잽싸게 전화 오더라고요. 또 그 여자 친구더군요. 제 친구가요.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요. 사례비 먼저 드린대요. 전 이제 그년 인격의 끝을 봤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서 거래 모드로 나갔습니다. 얼마? 10만원이요. 됐습니다. 얼마 원하시는데요? 40만원. 아, 너무하시네요. 40만원은. 내가 너무하다고요? 뭐 전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는 말인데 고작 이런 일로 목돈 좀 챙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끊었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띠리리 오더군요. 협박도 하고 애원도 하는데 안 통하자 방법을 바꾸더라고요. 35만원으로 5만원 깎아주고 안 주면 폰 팔아버린다니까 입금해줬네요. 제 폰은 퀵으로 무사 배송되고 그 여자 폰으로 폰 보내기 전 국제전화 2시간 걸고 넘겼습니다. 속 시원하네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생리가 매번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했습니다. 이번 일로 확인해봤더니 8년 동안 회사 내 사용된 보건휴가 모두가 월요일이나 금요일 휴가나 공휴일을 연기하여 사용했더라고요. 생리휴가가 무급이지만 초콜릿이나 단 것들이 도움이 된다기에 여성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한 번 2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해주고 있었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결정한 것입니다. 남직원들의 예비군 훈련이 유급 처리이지만 생리휴가 12번을 모두 유급 처리해줄 수는 없기에 대체 방안으로 남성들 다수가 찬성해 주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적은 수의 여성 직원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때 남직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보건휴가를 악용한 여직원 저격입니다. 목요일 오후 고객사의 요청으로 레시피 테이블이 변경이 되어 급하게 다른 자재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업무 협조 메일과 전화 요청 일을 처리하지 않고 보건휴가를 사용한 구매 담당 여직원이 문제였습니다. 구매 승인을 월요일날 받게 되면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구매 요청을 올리고 법인카드로 구매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남직원은 주말에 하루를 포기하고 직접 자재를 구매하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그 여직원이 금요일날 수영장에 놀러 갔다 왔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고 페이스북으로 확인해보니 친구들과 찍은 수영장 사진들이 있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어이도 없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업무 협조 메일을 받고도 일을 처리하지 않고 생리휴가를 쓴다는 것에 바로 경영지원팀 과장과 해당 여직원을 소환해서 추궁했습니다. 여직원의 답변 내용은 그 당시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쓰겠다고 미리 월요일날 보고했기에 금요일에 처리하지 못했다. 긴급 구매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담당 과정의 답변 내용은 당일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금요일 아침 해당 직원의 선구매 요청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하였다. 보건휴가는 월요일날 요청을 받아 승인해 주었다. 사전에 남직원에게 말해둔 것이 있기에 모른 척하고 소환했습니다. 문책하는 척하며 들은 답변은 해당일 업무 협조 요청 메일과 전화 요청, 3시 35분 구매 요청, 금요일 출근 후 미승인 상태이기에 경영지원팀 방문, 담당자 부재로 인한 승인 문제 발생하여 선구매 요청 및 법인카드 발급 요청, 금요일 늦어진 선구매 요청 승인, 구매처 발주 업무 종료, 일정을 위해 휴일, 구매처에 직접 방문해 자재 수령 후 자재실 인계, 요리비와 톨게이트비, 식대 지급 요청 반려됨. 제가 화내며 문책하던 남직원의 답변이 끝난 후 돌려보내고 열받아 있는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더군요. 회사가 무슨 학교도 아니고 잘못했을 때 선생님께 거짓말하듯 본인들 욕먹기 싫어서 거짓말한 게 들켜서인지 정말 꿀먹은 벙어리. 바로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제가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제가 열받아 있는 모습에 당황들하며 해당된 사건에 대해 들은 노조 대표는 분개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결정사항으로 근무 태만으로 여직원 감봉 300만원, 과장 500만원 및 승진 대상 1년 유예 결정, 생리휴가 무단 결근 처리,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시 철회,
반려된 경비 승인 결정. 해당 남직원 토요일 특근 인정. 해당 남직원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위로금 지급 결정. 생리휴가 사용 시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로 변경. 여성 수당제 폐지. 여성 휴게실 구비물품 지원 폐지. 여러분, 직장 내 생리휴가를 악용하거나 그걸 이용해 업무에 피해를 주는 동료가 있다면 꼭 행동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리휴가란 것이 여성성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무급이지만 휴가로서 여성성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걸 악용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매번 확인할 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희롱 문제로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회사에 악용하는 것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2차선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어요. 동생은 사고가 처음이라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제가 먼저 와서 보험사에 신고 접수했죠. 어떻게 알고 레카들이 우르르 오더니 동생한테 붙어서 어떻게든 차 걸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동생이 우물쭈물 대처를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해서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보험사 불렀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거 통행에 불편하니까 일단 옆에 주차장에 세우도록 하죠. 새벽 시간 골목 2차선 도로인데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곳인데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원래 사고 나면 도로를 깨끗하게 비우는 게 최우선이에요. 아니에요. 신고한 지 좀 됐으니까 곧 올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차를 옆으로 좀 돌려줄게요. 아 진짜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는데요. 그냥 가시라고요. 우리 보험사 레카 오는 중이라니까. 아이 좀 걸지. 갑자기 레카 한 명이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10분 뒤쯤 경찰관과 시청에서 나온 사람이 도착하고 곧 이어서 보험 레카가 도착했어요. 왜 경찰에게 신고를 했나 했더니 동생 차가 인도 쪽으로 차가 걸렸는데 앞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봇대를 박은 건 아니고 앞 범퍼가 파손돼서 전봇대를 박은 것처럼 보이게 사고가 난 건데 계속 고리 걸지 말라고 거부하니까 동생이 음주운전이나 시설물 훼손한 줄 알고 엿도 먹이고 차도 걸어보려는 수작이었어요. 물론 동생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그냥 졸았던 거예요. 제가 아는 공업사가 진짜 저렴하게 수리 잘해요. 거기로 가시죠. 제가 견인해드릴게요. 아 니들 앵무새야? 그냥 가라고 몇 번 말해. 니들 고리 걸면 돈 받는 거 알고 있어. 그냥 제발 가라고. 시끄러우니까. 왜 반말이야 씨땡놈아. 경찰관님 들었죠?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그 모습 가만히 보더니 한숨 쉬더라고요. 야 가자 라며 친구 같아 보이는 놈에게 말하니까 그 말을 자르면서 제가 가긴 어딜 가. 아 그래 가자 경찰서로. 대충 마무리 짓고 공공시설물 파손이나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거 확인되고 보험사 레카랑 동생은 공업사로, 사설 레카와 경찰서로 가서 FM으로 제대로 인실땡 처먹이고 싶었는데 경찰관님이 어떻게 설득을 잘해서 레카가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이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살아요? 차라리 기술학교라도 다녀요. 왜 사람 등쳐먹고 살려고 그러세요? 그거 걸면 요금 나오는 거 뻔히 하는데 사전에 요금 통지하고 견인을 하던지. 안 그래요? 얘기했는데요. 누구한테요? 차주한테요. 전화해볼까요? 할 말 없는지 입 다물고 있어서 등쳐먹지 말고 다른 일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수고하시고.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저 정도 전응 하나 되니까 레카 끌고 다니면서 사람 등치는구나 싶더군요. 물론 모든 사설 레카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전응아를 이야기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제가 고2 때 알바다가 만난 2살 많은 오빠랑 사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자상한 오빠다 싶어서 고백받고 사귀었는데 이 오빠가 화가 나면 언성이 높아지면서 욕짓거리를 해대는 성격이더라고요. 지가 나이 많은 게 유세라고 뭐든지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는 게 특기였는데 뭐만 하면 오빠가 이런 건 오빠가 해봐서 아는데 영화 보는데 시끄럽게 옆에서 자꾸 배우의 일생에 대해 구구절절. 끝나고 나와서 다음부턴 미안한데 영화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래서 너 지금 내가 귀찮다는 거야?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화내는 걸 봤습니다.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 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땡발 네 말은 지금 내가 예의 없는 놈이라는 거잖아. 그때는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사과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시간에 한 번씩 문자를 했는데 제가 친구랑 공포영화 100분 가까이 되는 걸 거실에서 보다가 문자 보내는 걸 깜빡했습니다. 나중에 핸드폰을 보니 문자랑 전화 폭탄이 문자가 짜르르 와 있었는데 야 뭐해? 왜 답장 안 해? 쉽냐? 전화 받으라고 땡발. 뭐 하는데? 어디야? 누구랑 있어? 이런 식으로 폭탄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때도 내 잘못이다 사과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전화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좀 진정한 뒤에 자기가 아침에 일찍 데리러 갈 테니까 짐 싸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안면이 있는 저희 반 남자애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 좀 하고 안부도 물었죠. 근데 하필 그때 남친이 온 겁니다. 또다시 분노 조절 장애 연기의 시작이었죠. 뭐냐 너? 친구란 놈이 쟤냐? 하면서
쟤랑 잤냐느니 그래서 전화 안 받은 거냐느니 말이 됩니까? 미성년자를 앞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하니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사람이 다 너 같은 줄 알아? 나이값도 못하면서 오빠는 무슨. 그랬더니 뺨을 빡 때리는 겁니다. 저는 화나면 사람 때려도 되는 거냐고 미성년자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고 쏘아붙이고 집까지 빛의 속도로 튀었습니다. 밤새 사과 문자가 짜르르 오고 다음날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나서 주절주절 사과하는데 제가 닥쳐! 우리 헤어지자 제발! 이러니까 저한테 바람피 내라느니 뭐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느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 지금까지 내숭 떠는 거였냐고 점점 욕수위가 올라가길래 그래 이 땡발로마 네가 그렇게 잘났냐? 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습니다. 내가 헤어지자는데 무슨 말이 많아 이 쓰레기야. 땡 같은 놈아 모든 게 작으면서 키도 속도 땡도 닥쳐! 이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도 못 지키는 새끼야. 그럴 거면 아예 손톱깎이로 떼어내든가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하면서 지도 쪽팔린 지 도망가더라고요. 아주 통쾌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전 국회의원 선거 시즌. 찬바람이 따스한 햇살을 품어 날리는 화창한 날 어머니께서는 친구분들과 등산을 하고 일부러 북어마냥 바싹 말렸던 목을 시원한 막걸리로 축이기 위해 산 아래 전집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한창 등산으로 온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고 계시던 중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셔서 입구를 나서시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시던 도중 가게 복도가 좁았는지 맞싸우던 단체 손님 중 한 분이랑 어깨가 부딪혔어요. 성격상 원만하고 활달한 어머니께서는 먼저 사과하고 급히 화장실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가려고 했으나 뒤이어 들려오던 고함에 멈칫하셨어요. 어이 아줌마, 지금 당신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막 치고 지나가? 응? 누군데 그러셔요? 누군지 알면 치고 가도 되려나? 이 아줌마가 감히? 이분 이번에 출마한 땡땡땡 의원님이야. 어머니가 술에 반쯤 취한 눈으로 그 옆 양반을 바라보니 언짢은 표정으로 목을 뻣뻣이 세우는 인간이 있더라고 하셨어요. 마치 양반의 비단도 pot자락에 묻은 얼룩을 털듯 부딪힌 자리를 소리 없이 슥슥 닦는 행동에 어머니의 레이더가 켜졌어요. 아, 저 양반이 의원 모시기 나무랭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사실. 면상 보니까 저 양반? 저번 총선 때 내가 뽑아준 짝지 아니야? 조각난 퍼즐이 맞춰지듯 여러 사실이 조합되고 거기다가 술에 의해 깨어난 어머니의 잠잠했던 성질이 폭발하자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났어요. 의원? 의원! 의원이면 뭐 대단한 거요? 나 시민이요 시민! 당신네들 일하라고 뽑아준 시민이요. 니들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있는 거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깡패질 갑질하라고 뽑아준 줄 알아? 아이고 이럴 줄도 모르고 뽑았던 내가 병신이지. 거기 의원, 당신네 비서가 시민님이 나한테 대드는데 이거 당신이 시킨 거요? 대장이 얼마나 바보짓 하길래 쫄병이 이지랄이요? 확 엎어볼라. 빨랑 안 데리고 가? 가게 안에 어머니의 사자후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에 근처에서 술 먹던 다른 손님들의 마음까지 울리셨는지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다 하셨죠. 느닷없는 어머니의 사자후에 뻣뻣한 사포를 면상에 깔던 의원은 당황했는지 한동안 멍 때리다가 주위에서 나는 박수 소리를 의식했는지 사료든 주인 앞에선 개마냥 태세를 전환했어요. 아이고 설마 그러기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권자님. 잘 들어. 내 신조가 있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요. 당신이 처신을 잘못하니까 쫄따구가 저러는 거 아니야. 당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잘 알잖아. 윗물이 깨끗해 아랫물이 깨끗하다. 몰라? 이에 어머니 친구분이 아니야 저 사람 면제야 라고 속삭이자 사자우는 점점 진화하여 용각포로 탈바꿈을 했어요. 내 아들내미도 갔다 왔는데 니는 뭐 그리 잘나서 군대도 갔다 와. 그러면서 어디 거들먹거리면서 깡패 행세요 행세가. 내가 이러라고 저번에 니 뽑은 줄 알아? 지속적인 어머니의 폭딜에 의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런 의원을 한참 동안 한심한 듯 보던 어머니의 눈은 처음에 자신에게 뭐라 했던 그 비서에게 향했어요. 거기 청년은 군대 갔다 왔어? 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왜 군대도 못 간 모질이 쫄따구 노릇을 해? 죄송합니다. 의기양양했던 처음 모습과 달리 호랑이 앞에 토끼마냥 벌벌 떠는 비서 청년의 모습에 어머니는 좀 누그러지셨나 봅니다. 다음부턴 호가호위 하지마. 뭐가 좋다고 저런 모질이 믿고 자신을 속여? 그런 짓 하지마. 만약 내 아들이 그랬다면 비 오는 날에 먼지 날 때까지 팼어. 다음부턴 그러지마. 알았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양반, 우리 시민들이 종노릇하라고 뽑아준 자리인데 시민을 종보듯 하면 안 되지. 따지고 보면 내가 네 주인이요. 죄송합니다 유권자님. 명심하겠습니다. 어?
유권자 같은 소리 하네. 난 당신한테 줄 필요 없으니까 유권자 소린 저기 마당에 묶인 개한테나 죄송합니다 시민님.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음 가부슈. 술맛 떨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쿨하게 친구분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하셨대요. 중간중간 의원이 드신 술값을 계산한다고 껴들어왔지만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구분들은 그러면 저기 향응 제공으로 잡혀간다고 한사코 거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원이 몰래 계산하고 간 거예요. 향응이란 건 저 인간이 표를 대가로 제공한 것이니 난 저 인간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거래 성립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부터 그 이유는 안 찍으셨어요. 물론 친구분들 다 포함해서. 가끔 어머니께서 속이 답답하실 때 소주 한 병 가지고 오셔서 저랑 한잔하면서 푸는 썰이신데 저까지 속이 다 시원했어요. 키즈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어이 털리는 일들을 겪었다. 한 번은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들 하나 데리고 왔었다. 한창 일하다가 홀 둘러보는데 마침 이 엄마가 소파에서 애 기저귀를 갈 생각으로 바지를 벗기기 시작하더라. 키즈 카페는 보통 수유실, 어린이용 화장실, 기본 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 공간도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불편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근데 이 엄마는 그 모든 걸 무시했다. 어머님, 실례지만 저쪽에 기저귀 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 주시겠어요? 어? 어쨌다고? 여기 키즈 카페 아니에요? 네? 네, 키즈 카페 맞아요. 근데 무슨 키즈 카페가 애들 기저귀 가는데 뭐라 그래? 네? 아니요, 어머님 기저귀를 갈 수 있게 마련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왜 기저귀를 못 갈게 하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쪽에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나, 지금 내가 여기서 기저귀 간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키즈 카페가 애 기저귀 가는데 뭐라고 하네? 참 뭐 장사를 이따위로 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여기 사장 어딨어? 어? 사장 어딨냐고. 사장 오라고 해. 알바 애가 안절부절하길래 불러서 갔다. 나도 대충은 들었지만 대화 내용이 어이가 없었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알바한테 다시 물어봤다. 그랬더니 내가 들은 대화 내용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무튼 사장은 아니지만 그 아래 관리자인 내가 갔다. 어머님 무슨 일 때문이신가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사장님은 지금 다른데. 아저씨 말고 사장 나오라고 해요. 어머님, 사장님은 다른 곳에 계셔서 못 오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됐고 사장 나오라고 해요. 당신들한테는 할 말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니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장님은 못 오십니다. 예, 그렇겠죠. 사장님이 나오실 리가 없죠. 어머님, 저는 도와드리려고 온 거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나, 직원교육 똑바로 못 시켰는데 다를 게 있겠어요? 여기가 장사를 이따구로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 무슨 키즈 카페에서 애 기저귀 가는데 막아요? 네? 저희는 기저귀를 가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시설이 있으니 자리를 안내해드린 거죠. 결혼 안 했죠? 네? 애 안 키워봤죠? 키워봤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 소파 위에서 기저귀를 가는 게 미혼인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기저귀를 가시는 건 안 됩니다. 이 아저씨 말하는 게 웃기네. 뭐 지금 나도 뭐 인터넷에서 말하는 무개념 엄마다 이거야? 죄송합니다만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도 납득이 가질 않네요. 이봐 지금 나 무시하잖아. 아저씨 부모는 아니랬을 것 같아? 애 낳으면 다 그래. 어머님, 여긴 다른 손님들께서도 이용하시고 식사도 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시설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신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난 이미 빡쳐 있었지만 관리자로서 개인 감정을 내보일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인을 무한대로 그려가며 내가 아닌 가면을 쓰고 상대했다. 근데 이 엄마는 그러지를 못하고 그리고 애는 울고 있었다. 아 됐고, 이딴 거 다시 나올 테니까 내 돈 내놔. 내가 더러워서 여기 다시 오나봐. 운영도 이따위로 하면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장사를 해. 그러더니 애 갈던 기저귀 말지도 않고 애 엉덩이만 닦더니 그대로 두고 짐 챙겨서 카운터로 갔다. 소파 위에는 갈색 메타몽이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땡같은 상황을 애써 무시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수많은 잔혹한 상황을 그렸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똥 씹은 표정을 애써 관리하며 계산대로 가서 포스를 보고 얘기했다. 입장하신 지 1시간이 좀 넘으셨기 때문에 기본 입장료는 환불 안 되시고요. 드신 음료도 문제가 없었으니 환불 가능한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 장난해? 빽! 계속 무시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한다고 드립하니까 그제서야 표정 굳어지더니 죄송해요. 신고는 좀 미안합니다. 일단은 더 보기는 싫어서 보냈습니다. 어차피 계산된 이력이면 CCTV 증거는 있기에. 사장님께 이 사실 말씀드리니 당장 고소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영업방해로 적어도 50만원 이상의 벌금은 받는다네요. 수영장에서 수영 다 끝나고 샤워하고 화장대 앞에서 드라이기를 하고 있었어. 내 옆에서 어떤 할머니도 드라이기 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6학년쯤 돼 보이는 초딩의 할머니한테
제가 아까 드라이기 먼저 썼는데요 하면서 달라고 리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거 보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훈계를 했어. 뭐 드라이기는 공공시설물이고 사용 순서에 따라 할머니가 사용한 건데 네가 아까 사용했다고 해서 할머니한테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라면서 좋게 훈계했지. 근데 이놈이 알아듣게 잘 설명했는데 자꾸 날 째려보는 거야. 아 진짜 멘붕. 그래서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차근차근 설명했어. 뭐 이러니까 언니가 널 혼낸 거다. 그러니까 그만 째려보라고. 근데 걔가 나보고 언니가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날 혼내? 라면서 자꾸 나한테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억울해 죽겠다는 듯이 화풀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째려봐. 그래서 내가 경고했어. 째려보지 말라고. 언니는 너한테 째림받을 정도로 말 잘못한 거 없다고. 근데 그 초딩 옆에 있던 애가 갑자기 울면서 나가더니 지 엄마를 불러오는 거야. 다짜고짜 이 엄마가 오더니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야 땡년아, 네가 뭔데 애를 혼내? 이 밑땡년이 네가 뭔데 애를 울려? 하면서 거기가 지금 다 빨개 벗고 있는 사람들 천국인데 그 장소에서 나한테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지가 내가 혼낸 애 엄마도 아니고 그 친구 엄마 주제. 그래서 내가 흥분 안 하고 차근차근히 설명했어. 상황이 이래서 훈계를 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욕할 상황이 아니다. 사과해달라고 하면서 말을 했지. 근데 더 흥분하는 거야. 말대꾸한다고 지 말에. 헐, 나도 울까 진짜 이 생각했는데 다시 말해도 진짜 한 몇십 번은 넘게 말했어. 그래도 이 아줌마 목소리는 안 줄어들더라. 나중에는 속으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잘못했기에 사람 많은 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쌍욕들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가.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내가 참다 고소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 법?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진짜 나도 그때부터 눈깔 뒤집혀서 도어락에서 핸드폰 꺼내고 녹음기를 켰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 욕설들을 녹음을 했지. 진짜 고소하려고. 꾹 참고 다 녹음했는데 나중에 그 아줌마가 이 더러운 땡 피하자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은 종료. 나중에 너무 억울해서 다시 찾아가니까 아동학대로 고소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 말 명예훼손죄인 거 아시냐고. 나중에 내가 죄 없으면 무고죄로 또 고소하겠다고. 아줌마 저랑 갈 때까지 가자고. 나중에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서 진술서 7장이랑 음성 녹음 증거물로 제출 증거물을 냈어. 이제 그 아줌마가 가해자가 될 건데 그 아줌마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게 완전 진술도 오버 섞어서 하고, 정신적인 부분은 더 심할수록 죄의 가중이 높아지니 그래서 혐의가 인정돼서 그 아줌마가 모욕죄가 된 거야. 여튼 그래가지고 수사관님이 검찰 쪽으로 송치를 했어. 검사가 이제 벌금형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 아줌마는 전과 기록이 남겠지? 모욕죄하고 벌금이 얼만큼 내려졌다란 기록. 나중에서라도 이렇게 나가니까 법의 무서움을 알고 나한테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변호사님이 말해줘서, 그래서 진짜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용서해주긴 싫었지만 나도 뭐 더 일 크게 벌리고 싶진 않아서 그냥 돈 받고 합의해주고 끝냈어. 여튼 지금은 화도 많이 풀렸고 정말 억울한 거 풀어서 속 시원해.